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로 반명, 비명이라고 볼 수 있는 박광원이 당선이 됐고, 또 지금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돈봉투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당에서 조응천이나 이상민 등이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재명 체제가 문제가 있다, 이재명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심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광원이라고 하는 원내대표, 당의 투톱이죠. 이재명을 대체할 정확하게 구심점이 생겼다. 이제 많은 변화가 가능하게 하고, 또 다음 달에는 이제 박광원과 친한 이낙연이 귀국을 합니다. 이낙연이 움직일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을 대체할 비대위 체제 이야기가 이젠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비대위 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재명 퇴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무게가 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이재명의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던, 이재명의 볼모로 끌려가던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뭔가 좀 활로를 찾아보자, 박광원을 중심으로 활로를 찾아보자, 또 돈봉투 게이트,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이걸 해법을 찾지 못하면 총선에서 다 망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송영길이 검찰청 앞에 가서 쇼를 벌였는데 망신을 당한 거죠. 송영길이 자신을 구속시켜라 이랬는데 그게 특권입니다. 송영길이 구속되고 싶다라고 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언제든지 검찰이 예예하면서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구속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일 박광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쇄신 의원총회라고 지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가장 핵심은 돈봉투 게이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윤관석과 이성만에 대해서 현역 의원, 가장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름이 정확하게 거명이 된 사람입니다. 윤관석, 이성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내일 핵심적인 논의거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돈봉투 게이트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지금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은. 자체 진상조사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자진 탈당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 자진 탈당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윤관석, 이성만이 자진 탈당을 할 것인지, 자진 탈당을 한다면 이제는 민주당에서 버리는 셈인데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재명은 이걸 탈당을 시키면 송영길까지 탈당을 시켰는데 대장동 비리, 성남FC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북 송금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은 여전히 당대표직도 유지하고 있고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고, 이재명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왜 다른 의원들, 앞으로 윤관석, 이성만 이외에 10명, 20명 현역 의원들이 검찰의 혐의를 받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박광원이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열면서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걸림돌로 꼽혔던 팬덤 정치, 네거티브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개딸들입니다. 개딸들은 지금 당원 게시판 등에서 박광원이 지금 원내 이 대표단을 꾸리기를 거의 비명계로 꾸렸습니다. 박광원은 수박이다, 박광원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광원이 응답을 한 것입니다. 개딸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확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면으로 개딸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팬덤 정치, 네거티브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비방만 하는, 그것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이랬습니다. 이재명과는 전혀 지금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밝힌 겁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광원 원내대표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함께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이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동안의 전례가 아니다. 당대표와 상의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당대표가 먼저 아니냐.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은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영수회담 하자라고 해도 영수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갖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 이재명과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박광호는 아주 온건한 성격입니다. 합리적인 성격입니다. 일단 이재명에게 공을 떠넘겼습니다. 당대표와 상의해봐야 하고 당대표가 먼저이지 않느냐. 그게 관례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관례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과 같은 저런 당대표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례 타령만 하고 있기에는 그렇게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 이재명이 답답하게 된 겁니다. 지금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박광호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비롯해서 이런 민생 부분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와 많은 부분을 협의하겠다. 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해 나가겠다. 이런 뜻을 펼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재명은 이제 자신이 비켜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회동에 대해서 아니면 목리를 부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박광훈이 이재명들어 생각해보라, 판단해보라,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이 자신은 어차피 가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또 만나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도 만나라. 민생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켜주든지 소위 스스로 패싱을 당하든지 아니면 또 목리를 부려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이재명은 참 딱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더 딱하게 된 건 내일 의원총회에서 더 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원욱도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끝까지 갈 수 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오는 12월까지 좀 길게 봐서 12월까지는 이재명 스스로가 결정할 것이다. 총선에서 도대체 이재명 얼굴로는 총선에서 이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대선 그대로 재현이 된다. 대선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맞붙었는데 총선도 이재명이 민주당의 얼굴이 되면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대결하는 이런 국면이 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재명의 각종 비리는 지금 다 불거져 있다. 이재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원욱 얘기는 이재명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으로는 어렵다. 그렇다면 비대위 아니냐. 비대위 체제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많은 현역 의원들의 이 생각이 박광훈 당선으로 이어졌고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내일 의원총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 내일 의원총회에서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해서 자진 탈당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자진 탈당하도록 지금 유도를 한다. 송영길처럼. 이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당이라면 최소한 공당이라면 이 어마어마한 국고 지원을 받는 공당이 자신들 안에서 불거진 이 돈 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재명은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법 비리 방탄 때문입니다. 공당이기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래서 지금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공당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두 번째, 윤관석과 이성만이 자진 탈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윤관석과 이성만은 자진 탈당하게 되면 바로 거의 구속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방침인 겁니다. 여기에 윤관석, 이성만이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도 의문이고, 자진 탈당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명, 20명 계속해서 혐의가 드러나게 될 텐데, 돈 봉투 모두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 아마 이재명과 이 박광훈이 있는 자리에서 의원총회에서 많은 얘기가 터져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이재명의 리더십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윤관석, 이승만 자기들만 잘못했느냐? 그러면 송영길과 이재명의 지난 3년 동안의 커넥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불만이 지금 신경민 전 의원, 대표적인 친낙 의원입니다. 이낙연계 의원입니다. 신경민이 광주에 가서 어제 정치 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연대와 공생, 이낙연계 모임입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신경민이 그동안 계속 해오던 이야기를 광주에서도 했습니다. 지금 저질 유튜브, 팬덤, 저질 정치인, 이게 지금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개딸 이야기고, 김어준 이야기고, 저질 정치인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지 않았다 뿐이지 신경민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경민과 박광훈은 같이 이낙연계입니다. 아주 친합니다. 모두 언론사 기자 출신들입니다. 이 신경민도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게가 좀 달라졌다. 이 비판이 왜 그러냐 하면 박광훈이라고 하는 이 새 원내대표가 무게중심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대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돈봉투 게이트까지 불거져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민주당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총선에서 도저히 조금이라도 빛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훈 원내대표를 뽑은 이 압도적인 절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돈봉투 게이트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뿌리부터 뒤 흔드는 과격한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특히 다음 달에는 이낙연이 귀국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지금 가장 최대 지분이라고 한다면 친문입니다. 문재인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재명을 대체할 비대위를 꾸린다면 현실적인 힘은 이낙연이다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과의 어떤 사전 협의가 일어나야 할 겁니다. 문재인의 양해, 문재인 친문계의 양해가 있다면 이낙연의 움직이는 공간이 크게 넓어질 것이고, 이미 박광훈, 신경민, 이낙연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고,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앞으로 한 달, 두 달 아주 어려운 기간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발버둥을 치는 모습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